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집중력과 기억력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약 박사님이 쓰신 총명탕에 대한 글인데요. 혹시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 보실 때,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글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전통 처방, 총명탕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냥 옛날 약이 아니라 우리 뇌, 특히 그 기억의 핵심이라는 해마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총명탕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요. 이게 참, 전통적인 지혜하고 현대 과학 연구 사이에서 뭔가 연결점을 찾으려는 시도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명탕이 구체적으로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총명탕,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주로 석창포, 원지, 백복령 이 세 가지 약재로 구성된다고 하고, 와,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온다고요? 건망증 치료랑 기억력 향상 효과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꽤 오래된 처방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뇌의 기억 공장, 해마.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하죠. 이것과의 관련성 때문이에요. 이 해마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고 저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해마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해마와의 연결고리.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는 뭔가 핵심적인 부분에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네요. 그럼 그래서 언급된 것처럼 이 총명탕이 해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물 실험 연구를 좀 보면요. 인위적으로 기억력을 좀 떨어뜨린 쥐가 있었는데 여기에 총명탕을 투여했더니 미로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개선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그 기억하고 학습에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세틸콜린 조절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신경세포의 성장이나 생존을 돕는 단백질이 있어요. BDNF라고. BDNF요. 네,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이 BDNF와의 관련성도 언급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명탕의 구성 약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석창포나 원지 이런 것들이 해마 안에서 BDNF 발현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죠. 심지어는 그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메커니즘인데요. 아세틸콜린 조절부터 BDNF 증가, 심지어 신경세포 생성 촉진 가능성까지 이게 진짜 다 작용한다면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도 보니까 실제로 한의원에서 그 학업 스트레스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집중력이 중요한 분들께 총명탕 처방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정말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원인이 하나가 아니군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타고난 체질도 다를 거고, 스트레스 받는 정도, 잠은 잘 자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기혈 순환은 어떤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나 너무 기력이 없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요. 그럴 때는 녹용이 추가된 녹용 총명환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글쓴이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기력 저하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 녹용이 추가된 처방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글의 저자인 한의사분이 강조하듯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총명탕이 좋다고 하니까 먹어볼까? 이게 아니라요. 개인의 상태,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총명탕 처방이 필요할지 아니면 뭐 침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같은 다른 접근이 더 효과적일지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턱대고 따라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에 따르면 총명탕은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우리 전통 처방이고요.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들을 보니까 이게 해마 기능과 관련된 여러 생화학적 과정들,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 조절이나 BDNF 증가, 또 신경세포 생성 촉진 가능성 같은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고 그 효과는 개인의 상태나 원인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 한의사분과 상담하고 진단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전통의학의 지혜하고 현대과학의 탐구가 어떻게 서로 만나서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관리 여정에서 이런 전통적인 접근법과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들, 이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해서 평생에 걸친 인지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